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인구 변천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변천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사망률 변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률과 사망률 중 출생률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망률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변천 과정에서 출생률 하락에 앞서 사망률 하락이 먼저 나타나고 또 출생률 하락에 사망률 하락이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망률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조사망률이 있습니다. 조사망률은 1년간의 총 사망자 수를 연항인구로 나누고 10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연항인구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 해의 중간에 해당하는 7월 1일 현재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앙은 중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사망률은 연령별 인구 구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조사망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조사망률 대신 연령별 사망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사망자 수를 70세 이상 연항 인구로 나누고 1000을 곱해 70세 이상의 사망률을 산출하여 국가별,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망률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표로 기대여명이 있습니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인 사람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60세 기대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0세 출생자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특별히 기대수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망률과 기대여명은 어떠한 관계이겠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사망률이 올라가면 기대여명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오늘날에 비해 인간의 기대 수명이 매우 짧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1540년과 1800년 사이 출생 시 기대 수명은 37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기대 수명이 이렇게 짧았던 건 무엇보다도 영유아 및 유년기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으면 그 후에는 오늘날 수준으로 오래 살 수 있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주차 강의에서 소개하겠지만 제가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들의 수명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30세까지 생존한 자 중에서 절반 정도만이 환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통계를 살펴보니 한국 남성의 경우 0세에서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63.6%에 이릅니다. 그리고 20세에서 80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64%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970년 통계를 보면 한국 남성이 20세에서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12.8%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보다는 조선시대 통계와 훨씬 가까운 값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지난 50여 년 사이 기대 수명에 얼마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고 기대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화 이후 지난 200여 년 사이 사망률이 이와 같이 빠르게 하락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생산력의 향상, 보건의료 및 위생 환경의 개선, 교육 수준의 향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산력 향상은 곧 소득 수준 향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과 사망률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2000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1인당 소득과 기대 여명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X축이 각국의 1인당 소득을 나타내고 Y축은 각국의 기대 수명을 나타냅니다. 각국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원의 크기는 인구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등이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은 실선은 추세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대 수명도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력이 향상되면 왜 사망률이 낮아질까요? 생산력이 향상되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식량 공급이 늘어나면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질병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사망률, 특히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사망률 하락 요인인 보건의료 및 위생환경 개선, 교육 수준 향상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소득 수준 향상이 사망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률이 낮아지는 데에는 보건의료 및 위생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고 하수도 등 위생시설 보급이 확대되며 백신 개발이 이루어져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개선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가 사망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이와 같은 여러 질병이 세균 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고 하수도 등 위생시설이 보급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이 강화되면서 예방이 가능해지고 치료법이 개선되자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세기에 미국에서 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시된 숫자는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변화와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변화 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50년경까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급감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예외적으로 1910년대 말에는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였는데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결과입니다.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달리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세기 내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전염성 질환과 관련해서만 발전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60년과 2000년 사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학 기술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10만 명당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암을 비롯해 주된 사망 요인이 되는 비전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 데에 기인할 것 같습니다. 사망률 하락을 가져온 요인 중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교육, 특히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터는 오늘날 저소득 국가에서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 분야의 개선을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향상이 건강 증진 및 사망률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이 사망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로 여성이 주 양육자 역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여성이 교육을 덜 받은 여성에 비해 자녀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여성은 건강 관련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되어 자녀 건강을 더 잘 관리하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는 2000년과 2010년 사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여성의 교육 수준과 자녀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상 지역은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유아와 아동으로 나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교육 수준이 상승할수록 영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앙아프리카를 예로 들어보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의 영유아 자녀 사망률은 1000명당 80명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교육 수준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높아질수록 영유아 자녀의 사망률은 낮아져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영유아 자녀 사망률은 1000명당 40명 이하입니다. 물론 이 역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의 영유아 자녀의 사망률과 비교하면 많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 외의 지역들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률 하락과 관련해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이슬람 국가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일부 이슬람 국가는 소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이슬람 지역에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종속적이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영유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망률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와 사망률의 변천 요인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구 변천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인 출생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